근데 요즘에 한 가지 이슈 있죠. 뭐예요? 계약을 해도 차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도 한 2년 이상 기다려야 될 정도로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이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빠르면은 다음 주, 길어도 한 달 안에 이 제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폭스바겐 제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오면서 생각보다 달라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어떤 게 특징으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폭스바겐 제타 하면은 화제가 됐었던 게 있죠. 바로 현대자동차 아반떼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에 출고할 수 있는 수입차라는 타이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진짜 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뭐 판매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기다렸는데요. 그 제타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거죠. 근데 요즘에 한 가지 이슈 있죠. 뭐예요? 계약을 해도 차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도 한 2년 이상 기다려야 될 정도로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이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빠르면은 다음 주, 길어도 한 달 안에 이 제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제타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ID4를 제외하고 티구안이라든지 아테온 모든 차를 한 달 이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제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바로 판교전 시장 아우토플라츠에 나와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 제타도 한번 둘러보시고 폭스바겐 다양한 차들도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요즘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 바로 가격입니다. 이 제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가격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340만 원 정도 오르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365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죠. 자, 일단 그럼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어떤 게 달라졌지? 첫 번째,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장 많이 달라진 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전 엔진 같은 경우에는 1.4 그냥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터보 엔진만 들어간 게 아니죠. 출력은 한 10마력 정도 올라서 160마력인데 무엇보다 놀라운 게 가솔린 엔진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공해 3종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공용주차장 할인이라든지 톨게이트비 할인이라든지 뭐 터널 지나갈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3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좋지만 친환경 엔진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소음 부분,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라고 하면 뭔가 좀 시끄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도 확실히 큰 차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빠르게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은데, 확실히 이 폭스바겐이 기술력이 훌륭합니다. 단 아쉬운 거는 요거 유압식 리프트는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기는 하죠. 자, 트림이 되게 간단하죠.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두 차량의 차이는 뭐냐? 파노라믹 선루프,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이랑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고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옵션에 대한 차이들도 많이 이제 바뀌었고, 어쨌든 가격이 340만 원 인상이 되면서 이런 옵션들이나 엔진이 일단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의 디자인도 이전과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전에는 약간 이게 세 줄로 되어 있어서 뭔가 조금 그 화려한 느낌을 좀 강조했다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크롬 라인이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깔끔해지고, 이 프론트 범퍼의 디자인도 바뀌었죠. 원래 여기에 동그랗게 안개등이 들어갔는데 그 동그란 안개등을 삭제를 하고 이 끝에 심플하게 선 하나로 안개등을 바꿔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크롬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제타라고 하면은 사실 이 폭스바겐에서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휠 디자인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보면은 휠 디자인도 약간 투톤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제타가 이전에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나온 제타 역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다리지 않아서예요. 정말 요즘에 워낙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아반떼나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독일 3사나 이런 차들 기다릴 바에는 빨리 출고할 수 있는 차, 이 제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죠. 안쪽에 있는 램프가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살짝 조금 더 디테일이 바뀌었어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데일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소소한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크고요. 폭스바겐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그릴과 데일라이트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선처럼 보여주는 거. 요거는 이제 아테온에서도 보여줬었던 건데 요 데일라이트의 라인이 이 중간에 있는 그릴과 일자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그릴과 좌우 헤드램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이드미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LED 사이드미러 등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미등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이 후면부에 있는 테일램프 디자인도 이 디테일이 살짝 바뀌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게 뒤피적 이쪽에 있는 뒷범퍼 하단에 있는 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조금 되게 심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화려하게 크롬 라인들도 들어가고 이 플라스틱으로 투톤으로 나눠서 약간 심플한 느낌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어쨌든 340만 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기본적인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 후방 카메라 이전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프리미엄도 기본으로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도 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게 보면은 이 전동 트렁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트렁크를 열 때 열고 닫는 속도가 좀 답답하다든지 요즘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약간 이 전동 트렁크 옵션 선택하면은 차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단점들도 있고 잔고장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스프링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힘 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트렁크 공간은 진짜 엄청 넓어요. 웬만한 짐 같은 거를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지금 있고요. 이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스페어 타이어.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이 제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특히 폭스바겐 차를 보면 스페어 타이어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 없어도 뭐 웬만한 가까운데 그냥 타이어 가게라든지 아니면 보험사 부르면 오기 때문에 굳이 스페어 타이어의 필요성이 없는데 폭스바겐은 그래도 기본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도 스페어 타이어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챙겨 놓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실내도 달라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전체적으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콕핏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클래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자동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디지털 콕핏을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무엇보다 좋은 게 옵션을 막 선택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나의 그냥 트림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게 이제 칭찬해 줄 만하고요. 송풍구의 위치도 중요해요. 송풍구가 딱 지금 위치가 어딨어요? 타면은 바로 그냥 바람이 와가지고 그냥 시원한 위치가 딱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죠. 이 재질에 대한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제타가 어쨌든 뭐 3천만 원 넘는데 엔트리급이니까 좀 소재가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렇게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천연 가죽인가 아니면 우레탄 소재로 된 건가 라는 거를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크게 뭔가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들에는 가죽으로 다 씌워져 있고 시트의 재질 역시도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없습니다. 이런 수납 공간들도 굉장히 또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키 디자인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C타입 단자가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C타입 단자가 요 센터 콘솔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C타입 단자가 두 개, 총 3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뒷좌석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몇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송풍구가 이 중간에 없어요. 송풍구가 없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 탔을 때 약간 뭔가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울 때는 히터 안 오고 더울 때는 에어컨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창문이 완벽하게 다 안 열려요. 이렇게 중간까지 3분의 1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등도 LED 등이 아니라 이제 누런 등 있잖아요. 누런 색깔 등이 들어와서 이런 것도 추후에 이제 출고해가지고 바꾸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열선 시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컵홀더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센터 터널이 좀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중간에 탑승하는 분이 살짝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공간의 위치가 여기 뒷좌석에 보면은 안쪽으로 홈이 이렇게 많이 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탑승하면 편하지만 약간 조금 뭔가 실내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중적인 게 실내가 좁아 보이는 느낌이 나는 거는 움직였을 때 발이 이 센터 터널에
걸려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로 레그룸이랑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좁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 또 이 포켓, 에어 포켓 또 중요하잖아요. 조수석 뒤쪽에는 에어 포켓이 달려 있는데 운전석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원가 절감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여기에 이제 시타입 단자나 이런 것들도 뒷좌석에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얘기도 되게 많아요. 사이드 미러가 수동이거든요. 근데 요거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사이드 미러 그 유리도 광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이전 제타를 타셨던 분들이 요거 많이 이제 튜닝을 했거든요. 사이드 미러도 교체를 하고요. 요거를 출고한 다음에 이제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가지고 QR코드로 인증을 하면은 요거를 추후에 이제 작업을 통해서 전동 사이드 미러랑 이 광광 미러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달라진 부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본넷 라인도 이 캐릭터 라인도 원래 이게 2개였었거든요. 살짝 밋밋한 느낌도 있었는데 요게 이제 볼륨이 3개로 들어가면서 차에 좀 그런 입체적인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세련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전의 제타는 진짜 뭔가 좀 엔트리하고 실용적으로 타는 차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강했어요. 요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금액에 웬만한 편의 기능들이 다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인 게 너무 좀 진짜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크롬 라인들, 데일라이트와 이 범퍼 안개등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의 변화, 본넷의 이런 라인들, 실내 디자인과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사야 됐었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나온 이번 제타는 프리미엄 등급을 사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달라진 제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조만간에 이제 새로운 또 폭스바겐의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모델도 나오면 여러분들께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가 차량용 방향제로 돌아왔습니다. 부리부리. 크기부터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냥 방향제가 아니라 피규어 방향제. 실내 데스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은은한 향을 즐길 수가 있고요. 난 차에서도 이 친구들을 볼 거야 하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 떼서 클립을 내 차 송풍구에 쏙 끼워 놓으면 바로 방향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차는 송풍구에 이미 많은 방향제가 있다, 내 차는 송풍구가 좀 특이해서 안 꽂힌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속상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피규어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접착제가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착 붙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짱구, 맹구, 흰둥이, 부리부리 총 4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누구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님 닮은 이 부리부리요. 이 부리부리의 돼지코가 우파님의 코를 쏙 빼닮았네요. 저는 우파님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도망을 가도록 할게요. 아차! 우파몰에서 더 다양한 이벤트와 제품들이 입점했으니 구경와주세요, 여러분.